자, 오늘은 또 우리가 용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체언의 첫 시간에 품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용언을 나가는 건데, 사실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가는 거지만 문법 전체에서 품사가 제일 중요하다. 품사를 우리가 알아야지 단어 형성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까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품사가 제일 중요한 단원이고요. 품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용언입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뭐냐? 대부분 동사하고 형용사죠. 그러니까는 서술어는 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어는 먹다라는 말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사전에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뭐야? 먹었니? 먹었어? 이렇게 활용을 하는 형태가 쓰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조사하고 어미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동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는 형사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요, 일단은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고, 때로는 의문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국어는 어때요? 나 밥 먹었다. 밥 먹었니? 해서 어미만 바꾸면 의문문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용언에서 어미가 하는 역할이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용언에는 자, 기본적으로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다라는 거죠. 자,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는데, 사실은 동사는 간단히 얘기하면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먹다 이러면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쁘다 이러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빠르다, 이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빠르다, 그죠? 빠른 게 동작을 나타내는 건지 상태를 나타내는 건지, 정답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동사하고 형용사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기본적으로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할 때 어간이죠. 어간이라고 하는 건 먹다의 먹이 어간입니다. 어간에다가 선어말한 어미 니은이나 혹은 는다를 한번 붙여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되면은 동사가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면은 형용사가 되는 거죠. 좀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것 중에 빠르다가 있었죠. 그죠? 거기다가 니은다를 한번 붙여보면 빠른다가 되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는 요거 한 가지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요. 내신을 위해서는 좀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의미는 동작이나 움직임이고요.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는 결합 가능하다, 먹는다는 되는데 예쁜다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고있다, 여기는 결합 가능하죠. 먹고 있다는 되는데, 그 다음에 예쁘고 있다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먹는은 되는데 예쁘는은 안 되는 거고요. 먹자는 되는데 예쁘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자, 러나 런데 동사는요,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이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예쁘러 미용실에 갔다, 이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능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간 뒤에 니은이나 는다, 선어말어미를 한번 붙여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도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교재 뒤쪽에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동사하고 형용사. 자, 동사하고 형용사를 좀 헷갈리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늙는다는 말이 돼요. 그럼 얘는 뭐다? 동사다라는 거죠. 동사. 자, 그 다음에 접는다는 안 되는 거니까 뭐야?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다란 말이 쓰는 거죠. 그리고 혹은 청형, 있자, 있어라가 되는 거니까 얘는 동사로 쓰이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형용사로 쓰이죠. 여기 책이 있다, 이건 동작이 아니라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다는 형용사로 쓰이는데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동사로 쓰일 때는 청유형이나 혹은 명령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없다는 없는다가 안 되는 거니까 형용사가 쓰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쁘다는, 이걸 동사로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뻐지다는요, 예뻐진다가 됩니다. 왜냐면 이 지다가 뭐예요? 우리가 뒤에 배울 건데 전미사라서 이건 품사가 바뀐 거예요. 동사로. 그래서 예뻐진다가 되는 이유는 동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자, 밝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해가 밝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근데 날이 밝는다라는 거죠. 그죠? 동사가 됩니다. 크다도요. 그죠? 크다도 일반적으로 나무가 크다 할 때는 형용사지만, 키가 큰다 할 때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늦다도 늦게 왔다 할 때는 철수가 늦게 왔다라고 하는 건 상태지만은요, 결국 뭡니까? 요즘 철수가 자주 늦는다라고 할 때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와 동사가 두 가지로 다 쓰이는 거고요. 굳다도 있잖아. 굳다도 뭐야? 점점 굳는 어떤 동작을 나타낼 때는 동사가 되는 거고, 그냥 굳어진 상태를 얘기하면 형용사가 된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실제로 뭐 박다나 크다나 늦다나 굳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하고 형용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 조언을 주자면 어떤 과정과 관련되는 말은 뭐다? 동사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철수는 요즘 키가 잘 큰다라고 했을 때는 커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가 크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정해진 시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정 같은 게 있으면 동사다라는 거, 그런 게 없으면 형용사다라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품사의 특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이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보면은요, 뭐 이거는 동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고 주동사와 하동사가 있고 능동사와 피동사가 있는 건데, 뭐 여기는 우리가 뒤에서 뭐 문법 요소에서 또 한 번 할 거지만은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알고 있다시피 여기에는 뭐야? 목적어가 필요 없다. 타동사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타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타동사의 특성인 거지 타동사의 정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사는 자기 스스로 동작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타동사는 내 동작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가 간다. 자기가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철수가 먹는다. 그럼 먹는다는 거는 뭐야? 뭘 먹어야 된다. 이 행위가 다른 대상에게 영향을 미쳐야죠. 그런 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냐? 형용사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성상 형용사나 지시 형용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성상이란 말이 계속해서 뒤에 계속 나올 텐데, 성상 형용사는요, 자, 성질이나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상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요하다, 달다, 예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지시 형용사, 아까 지시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이그죠. 그래서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이런 게 대표적인 지시성을 갖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하고 형용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동사가 있느냐, 어떤 형용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아까 하나 얘기했죠. 그죠? 현재 시제 선어머럼이 니은이나 는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거는 본용언, 보조용언을 들어가겠는데요. 역시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보면은, 자, 먹어버렸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깎아드렸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술어에서 이렇게 용언이 두 개가 나열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먹은 다음에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오바이트한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죠? 먹어버렸다 해서는 얘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를 보면은 나는 사과를 깎아드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깎는 거하고 드린 동작하고 둘 다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도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얘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본용언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하고 본용언하고 자, 동사가 용언이 두 개 나열되어 있는 거는 비슷한데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보조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걸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 그 다음에 둘 다 실질적인 어떤 의미 기능을 하는 것을 본용언의 관계인데요. 뭐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다음에는 뭐예요? 서가 들어갈 수 없고 여기 다음에는 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어서 버렸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과를 깎아서 드렸다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하고 본용언을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그건 좀 이따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 이제 보조용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본용언 뒤에서 그 말의 뜻을 도와준다라는 거, 자립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혼자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를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보면은 보조용언의 띄어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조용언의 띄어쓰기가. 자,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보면은요. 아까
보조용어는 띄어쓰기가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용어, 보조용어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본용어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얘가 이제 1번이 되겠죠. 조사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용어니 합성동사일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띄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밥을 먹어보다 할 때 밥을 먹은 다음에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다가 실질적인 의미인 거고 보다가 뭐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이렇게 밥을 먹어 뛰고 보다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밥을 먹어보다처럼 붙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용어에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 여기가 이제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밥을 먹어는 보았니 할 때 는이 조사가 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띄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조용어니 합성할 때다라는 거. 새가 날아가 버렸다 해서 이 날아가가 날다 하고 가다랑 합해진 거기 때문에 합성을 한 얘기예요. 무조건 그럴 때 뭐 하다? 띄어 쓴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본용어는 그냥 각각의 단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띄어 써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본용어, 보조용어는 있고 본용어, 본용어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본용어, 보조용어 사이에는 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본용어, 본용어 사이에는 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본용어, 보조용어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용어, 본용어는 무조건 띄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근데 보조용어, 본용어를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우리가 한 편의 어떤 글을 쓸 때는 뭐 다 띄우거나 다 붙이거나 하는 원칙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건데 두 가지 경우 예를 들어서 본용어 뒤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그 다음에 본용어니 합성어일 때는 무조건 띄어 쓴다라는 거 좀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자, 나중에 보조용어 우리가 이제 문법 요소를 배우면 보조용어는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피동에도 쓰이고 사동에도 쓰이고 시제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부정문에도 굉장히 쓰이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근데 우리가 그건 문법 요소 나갈 때 한번 정리를 해줄 거고요. 자, 여기 보조용어의 품사는 주로 본동사와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조용어는 보통은 동사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떤 추측이나 뭐 짐작, 의도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보조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밥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있고 예쁘지 않다. 이렇게 있는 건데 이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걸 긴 부정문이라고 하죠. 긴 부정문도 뭐예요? 우리가 보조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먹지가 본용어이고 않았다가 보조용어이고 예쁘지가 본용어이고 않다가 보조용어이 되는 건데 요때 품사다. 요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용어의 품사는 주로 본용어의 품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요 않았다라는 거 앞에가 먹다가 왔으니까 얘는 보조 동사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않다 앞에는 예쁘다가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보조 형용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보조 형용사는요, 뭐 쉽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철수는 착한 학생인가 보다 할 때 이런 짐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조 형용사로 쓰이는 건데 대부분은 다 보조 동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 용어를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 배울 내용은 용언의 활용을 좀 배우게 되는 건데요. 용언의 활용. 자,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용언, 활용을 하는 말이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간에부터 어미가 붙어서 말의 형태가 바뀌는 거다라는 거죠.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읽다, 자다, 뭐 이건 당연히 알 것 같고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먹이다나 입히다나 이런 걸 보면은요. 먹이다, 먹이고, 먹이니, 먹이어서 어디까지가 안 바뀌어요? 먹이까지가 안 바뀌죠. 그죠? 그럼 먹이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고 다가 뭐가 된다? 어미가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피동과 사동이 붙은 말 좀 조심해 주고요. 어미는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어미입니다. 어미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는 좀 복잡하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이 뭐 간단하진 않은데 따로 한번 필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한번 필기를 할게요. 아까 문법 전체에서 품사가 제일 중요하다. 품사에서도 용언이 제일 중요하다. 용언에서도 이 어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할 텐데 자, 어간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먹었다 해서 어시 선어말 어미니까.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는요. 보통 높임을 나타내는 거, 뭐 가시다 할 때 시, 먹었다 할 때 어처럼 시제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어말 어미가 온다라는 거죠. 어말 어미. 자, 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는요. 뒤에 있는 종결어미랑 헷갈리는데 어말은 단어의 끝에 온다는 거예요.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에 온다는 거고 요걸 일단 구분합시다. 자,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야? 우리가 종결어미를 들 수 있다. 그럼 종결어미라고 하는 건 헷갈리지 말라고요. 얘는 단어의 끝에 온다. 문장의 끝에 온다. 종결어미에 따라서 바로 뭐야?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다. 평서. 밥을 먹었니? 의문. 밥을 먹었구나. 감탄해서 이렇게 문장의 종류가 결정되고요. 두 번째는 연결어미가 있다는 거죠. 연결어미. 자,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붙으면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 문장에 짜임에서 더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 보조용언을 만들어주는 어미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밥을 먹어버렸다 해서 먹이 어가 아니고 어가 있고 버렸다라는 보조용언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 그 어가 바로 뭐야? 보조적 연결어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전성어미. 말의 뜻을 풀이하면 성질을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성어미랑 뒤에 오는 전미사랑 또 구분을 하는데 선생님 그렇게 비유를 할게요. 전성어미는 뭐 선생님이 여장을 한 거다. 그럼 내가 여장을 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이는 여장을 한다 그래서 웃지 말고요. 그냥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형태만 좀 바뀐다라는 거고요. 뒤에 있는 전미사가 붙은 거는 뭐냐면은 이건 뭐예요? 완전히 내가 이른바 성전환 수술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전성어미는 성질만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야?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요. 그럼 이건 뭐야? 명사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따로 우리가 쓴 건 없는데 전성어미 정도는 우리가 뭐야?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명사형 전성어미는 자, 음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음 할 때 그 음이 바로 뭐예요? 명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체연에 보면은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니은이나 은이나 리을이나 을이나 던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참고로 이제 여기쯤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관형사형 어미로 봐야 되느냐 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수는 밥을 먹더라 했을 때 더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죠. 회상을 나타내는 말인데 자, 회상시제의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건데 이 더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으면 뭐가 돼요? 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요렇게만 있어. 던이라고 하는 건 더라고 하는 회상시제 선어말 어미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야 라고 해석해도 우리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는 예쁘게 그죠? 먹도록 드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어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미는 반드시 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요 예를 한번 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먹었다. 종결어미가 온 거고요. 먹었고 이렇게 연결어미가 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먹어버렸어 할 때는 뭐예요? 보조적 연결어미가 온 거고 먹은 하면은 관형사형 어미인 거고 먹음 하면은 명사형 어미가 온 거고 먹게라고 하면은 부사형 전성어미가 온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필기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자, 뭐 아직 필기 못한 거 있으면 좀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놓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종결 어미에서 문장을 끊는다. 평서, 감탄, 의문, 명령, 청유형 어미가 있다라고 해서 읽는다, 읽는구나, 읽니, 읽어라, 읽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부정문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문법 요소일 뿐인 거지 문장의 종류는 아니에요.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는 건데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야? 뒤에 배울 거예요. 문장의 짜임에서 대등절을 만들어준다. 종속적 연결어미는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어미다라는 거. 보조적 연결어미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만들어주는 어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성어미. 전성어미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는데 전성어미는 우리가 이 어미의 종류까지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얘는 뭐야? 관형절을 만들어주는 어미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사형 전성어미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어미야. 이 명사절이 뒤에 우리가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좀 배웠는데 문장의 짜임에서 이게 명사절로 안겨있느냐, 관형절로 안겨있느냐, 부사절로 안겨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는 부사절을 만드는 어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는요. 아까 어말 어미 앞에 온다는 거죠. 크게는 이제 시제하고 높임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울 거니까. 그리고 현재 시제는 먹는다, 먹었다, 먹더라, 먹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가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하고 높임 정도가 있다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최대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우리가 아까 필기한 내용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내용입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정리하는데 이게 사실은 용언에서 좀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도 it의 과거형이 뭐냐면 ate 이거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너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한국어는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규칙 활용이다.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 모두 어간과 어미 모두 형태 변화가 없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먹고, 먹어, 먹으니 변하더라도 국어의 보편적인 규칙으로 설명되는 활용이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게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로 리을 탈락과 바로 의 탈락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국어의 보편적인 규칙으로 설명되는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이 왜 보편적인 활용이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음 중에서 발음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발음이 히읗하고 리을이 있어요. 히읗은 우리가 이제 울림소리가 아니니까 안 울림소리니까 이래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발성기관을 되게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소리고 리을도 리을 발음을 할 때 그 혀 끝이 위드음에 닿고 양 옆으로 공기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어떤 그런 발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좀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의는 뭐냐면은요. 선생님은 이 의를 무색무취한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을 발음해 보라면요. 보통 그러죠. 원래 기억 발음은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그지? 그럼 왜 의를 붙일까? 가장 기본적인 소리라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탈락도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을 탈락.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 어간과 어미가 모두 형태가 변화가 없거나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어를 우리가 뭐 인풋이라고 한다면 먹어가 아웃풋이 되는 건데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르는 운운이 된다. 리을이 탈락되는 거죠. 그죠? 쓰어가 써가 된다. 의가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은 규칙 활용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규칙은요. 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필기를. 자, 복잡합니다. 좀 복잡한데, 이거는요. 보자. 어간에다가 어미, 어나 혹은 니를 붙여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선생님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트머스 어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리트머스 어미냐?
요게 이제 규칙과 불규칙을 판단할 수 있는 어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과학에서 이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구분할 때 리트머스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어간에다가 아, 어나 은이를 붙여보면 이게 형태가 바뀌는지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붙여봐야 되는 건데 이 규칙과 불규칙이 어려운 이유는 문제가 나올 때 아예 그냥 기본형이 나오거나 활용이 끝난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기본형 어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본형 어간. 뭐 예를 들자면은요. 그냥 뭐야? 구어가 있다. 그럼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판단할 때는 이거 기본형 뭐야? 굽다잖아요. 그죠? 굽다에다가 아, 어나 은이를 연결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요렇게 우리가 하면은요. 아, 어를 붙여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뭐냐? 형태 변화가 없어. 형태 변화가 없어. 혹은 리을이나 의가 탈락을 해. 리을이나 의가 탈락을 해. 이건 우리가 뭐예요? 규칙 활용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뭐냐면 어간이 바뀌는 게 있어. 어간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가 변화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간하고 어미가 동시에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이 변할 때는요. 보통 뭐라고? 얘는 탈락되는 거를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미가 바뀔 때는 뭐예요? 첨가되는 어미 전체를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거는 히읗 불규칙 하나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뭡니까?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본형 어간에다가 왜 구어에다가 이걸 붙이는 게 아니라 굽다에서 굽이 기본형 어간인 거잖아요. 아, 어나 은이를 붙여보자. 형태 변화가 없거나 리을이나 의탈락은 규칙 활용이다라는 거. 자, 그런데 아, 어를 붙여보니까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가 바뀌거나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게 있다. 이걸 우리가 불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필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양상이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내용을. 일단 첫 번째 나온 용례가 뭐냐면요. 이 표가 나온 게 뭐냐. 어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간이 바뀔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탈락되는 거를 우리가 불규칙의 명칭으로 쓴다는 겁니다. 탈락되는 거를.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있다에서 이 어가 되는데 이걸 이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미는 그대로 살아있고 어간이 탈락한다. 뭐가 탈락했죠? 시옷이 탈락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옷 불규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푸어가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인데 푸어가 활용하면서 퍼가 됐다. 그러면은 어미 어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간에서 우가 빠졌죠. 그죠? 그럼 뭐야? 이게 우 불규칙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조금 어려운 거. 듣어가 들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간에서 디귿이 탈락을 하고 대신 뭐가 들어온 거예요? 리을을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어간이 바뀔 때는 탈락된 게 불규칙이니까 요게 탈락됐어 라고 해서 뭐예요? 디귿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비읍 불규칙 볼게요. 돕아가 도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비읍이 어간에서 빠지고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읍이 탈락한 다음에 반모음 오가 되고 아랑 합쳐지니까 와가 된 겁니다. 이때 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죠? 다만 비읍이 반모음 오로 바뀌어서 와가 된 거니까 어쨌든 비읍이 탈락된 거니까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르 불규칙이에요. 여기 보면은 흐르어가 흘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합시다. 르가 탈락을 하고 흐르어가 흘러가 될 때 르가 탈락하고 리을이 두 개가 들어온 거야 라고 하면은, 그죠? 르가 빠지고요. 앞에 리을이 하나 들어오고 뒤에 하나 들어온 거에서 흘러가 됐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르 불규칙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르 불규칙하고 우리 어미에서 배울 러 불규칙하고 구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어미가 바뀐 거 가볼게요. 어미가 바뀐 건 뭐냐? 어미가 바뀐 거는 뭐야? 첨가되는 어미 전체를 우리가 불규칙의 명칭으로 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야? 명칭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보자.
공부하어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공부하여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가 여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뭐야? 어미 전체를 따져서 여불규칙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안 쓰는 거지만 오아라가 됐을 때 물론 와라도 있지만 오너라가 있으니까 이건 여기가 어미니까 너라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러 불규칙이죠. 그죠? 러 불규칙. 예를 들어서 이르러가 됐다. 자, 그럼 이르라고 하는 어가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다만 어가 러로 바뀐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러 불규칙이라고 한다. 첨가된 어미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르 불규칙하고 러 불규칙하고 구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몇 가지 하면은요. 우리가 이르다란 어간에 아나 어를 붙여봤을 때, 자, 우리가 뭐예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죠? 시간이 일러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야? 어디에 이르러라고 하니까 활용을 다르게 합니다. 그럴 때는 얘는 르가 빠지고 리을과 리을이 들어온 거니까 르 불규칙이야 어간이 바뀐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공간은 이르어가 이르러가 되는 거니까 러 불규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말하다의 이르러는 누구누구에게 일러 주었다가 되는 거니까 일러 방향이 르 불규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하고요. 뭐 여담인데 우리가 규칙과 불규칙에 따라서 단어가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굽다 할 때 굽다에 아나 어가 결합하면은요, 우리가 뭐야, 나뭇가지가 굽어 할 때는 뭐예요? 휘어졌다 할 때는 규칙인 거죠. 얘는 그죠? 규칙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거고, 생선을 구워 할 때는 비읍이 탈락하고 반몸 오로 바뀌는 거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불규칙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활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은요, 우리가 보통 문법 내신 교과서, 우리가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서에는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하고요. 자, 불규칙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어에서는 히읗불규칙이에요. 히읗불규칙. 자, 그럼 뭐냐? 예를 한번 볼게요. 파랏 아가 파래가 됐다. 그럼 어간에선 히읗이 일단 탈락됐고, 아가 지금 뭐예요? 합쳐지면서 에라는 거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뀐 거죠. 그죠? 우리가 히읗불규칙인 거고, 빨갛 아가 빨개가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역시 뭡니까? 둘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색깔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거고요. 뭐 동그랗 플러스 아가 될 때 뭐가 돼요? 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야? 히읗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히읗불규칙이라고 하고 어간과 어미의 동시에 바뀐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용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쭉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 부분부터. 자, 기본적으로 용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앞에서 맨 처음 선생님이 강조한 건 뭐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다. 단순히 의미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헷갈릴 때는 서너멀 어미, 니은다나 는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다 라고 구분하면 된다 그랬고요. 이 앞쪽은 의미가 없는 거고, 본용언과 보조용언, 우리가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본용언을 구분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용언, 보조용언 사이에는 서가 들어갈 수 없고 본용언, 본용언은 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본용언, 본용언은 무조건 띄어쓰고 본용언, 보조용언은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는데 앞말에 조사가 오거나 혹은 앞말이 합성어일 때는 무조건 띄어 쓴다라는 거. 자, 우리 언어와 매체 책에는요, 한글 맞춤법이란 단원이 수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수능을 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 고3들은 사실은 한글 맞춤법이란 단원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고2부터는 언어와 매체라는 책에서 이제 한글 맞춤법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체계를 잡으라고 했었죠. 그죠? 체계 뭐냐? 기본적으로 어간하고 어미가 있는데, 어미는 뭐예요? 크게 인제 봤을 때 물론 서너멀 어미도 있지만 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 어미는 반드시 체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간 뒤에 서너멀 어미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말 어미가 온다. 어말 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다. 그래서 종결어미는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고, 연결어미는 문장을 연결해주고 혹은 본용언, 보조용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성어미는 아까 뭐라 했죠? 성질만 바꿔준다.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게 우리가
규칙과 불규칙인 거죠. 반드시 뭐예요? 기본형 어간에 리트머썸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 어나, 은이를 한번 붙여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형태 변화가 없거나 리을 탈락과 의 탈락에 해당하는 건 규칙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거 이외에 이제 형태가 바뀌는 게 있다는 거죠. 어간이 바뀌는 게 있고 어미가 바뀌는 게 있고 둘 다 바뀌는 게 있다. 그래서 어간이 바뀔 때는 탈락되는 걸 불규칙의 명칭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르 불규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바뀌는 거는 변화하는 어미 전체를 따진다라고 해서 러 불규칙이 대단히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동시에 바뀌는 거는 히읗 불규칙이다라고 해서 용언의 어가 불규칙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로 하고요.